아니, 일론이 테슬라가 아닌 XAE와 같은 다른 곳에서 인공지능 로봇 제품을 만든다? 저를 포함한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런 주가에도 계속 기다리고 또 계속 추미하는 이유 중에는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첨단 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충분히 우려될 만한, 논란될 만한 이슈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 이번 주 내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AI 로봇 기술을 테슬라가 아닌 외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 이슈 정리와 현재 진행 중인 테슬라 이사진의 보상 소송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머스크의 이전 보상 패키지가 어땠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 보고 갈게요. 2018년도에 승인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신년 계획으로 100% 성과 기반입니다. 연봉 없음, 보너스 없음, 시간이 지난다고 실현할 수 있는 스탁 옵션 없음, 무조건 12번의 각 성과들을 달성해야만 스탁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각각의 목표는 시총 $500씩 향상, 플러스 매출 등의 영업성과 16개의 목표 중에서 하나씩 달성하는 것인데 마지막 목표인 시총 $6,500억 와 12개 영업 성과를 이미 2022년도에 달성했죠. 당시 테슬라 가치가 $600억 되지 않아 시총 $6,500억는 터무니없다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목표를 다 달성한 2022년에 새로운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파트2에서 자세히 볼 관련된 소송들로 인해 보류 중인 상태인데요. 즉 1년 넘게 머스크는 무료로 일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최근 테슬라 팬이 X에 올린 머스크의 새로운 성과 기반 고보상 아이디어에서 촉발된 논란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시작은 별게 아니었는데요. 한 X 유저가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할게요. 최첨단 AI를 탑재한 저렴한 양산 EV를 위해서는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 일론이 필요합니다. 라고 썼고요. 이에 동의하며 다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철학은 주가는 대체로 보지 않고 회사의 성과,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인데 저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나 변동성에 취약한 많은 사람들에겐 테슬라는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더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의견이 달리자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유저가 다시 장문으로 머스크가 지난 1년 동안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함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일론에게 돈을 지급해야죠. 현재 보상 패키지가 없다면 당신은 얼마나 업무에 참여하시겠나요? 일론에게 10,000개의 봇을 만들고 테슬라 시가총액을 사우디와 아람코를 합친 것만큼 크게 만드는 것과 같은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일론은 그 돈을 인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입니다. 일론에게 더 많은 지분이 주어지는 것은 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머스크가 그거 좋겠네요 라며 새로운 성과 기반 보상 아이디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게시물 중에 과거에 다들 불가능이라고 비웃었던 성과 보상 패키지를 일론이 전부 달성한 사실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며 충분히 높은 보상을 받을 만했고 또 일론이 향후 테슬라가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는 대규모 옵션 지급과 연결되어야 할 유효한 목표라며 새로운 고보상 계획을 지지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여기에 또 땡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죠. 그러나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 12-13%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커지면 자연히 그 밸류도 높아질 텐데 그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일론이 보상이 없다면 AI를 테슬라 외부에서 구축하는 편이 낫다고 답하면서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된 건데요.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25%의 지분을 갖지 못하고는 테슬라를 AI 및 로봇 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5%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뒤집힐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테슬라 외부에서 AI 및 로봇 제품을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테슬라가 하나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테슬라가 하는 여러 분야의 일들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주행거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소유만으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신다면 기관 투자자인 피델리티 등도 저와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출근하지 않는 거죠? 와 진짜 솔직하네요. 정리하면 최소 4분의 1 지분 없이는
이렇다 저렇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기술 비전이 크게 제약받게 되는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테슬라에서 만들 동기가 없다는 거죠. 일론은 바로 이어 의결권 25%의 중요성을 부연했는데요. 만일 제가 25%를 가지고 있다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많은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그 수가 찬성표의 2배 이상이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5% 이하에서는 제 의견을 거부하는 찬반 비율이 의심스러운 이해관계에 의해 너무 쉽게 장악될 수 있어요. 즉 25%는 적당한 영향력의 힘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이란 거죠. 이를 위해 이중 클래스 주식 구조를 사용해도 전 좋지만, 테슬라 법인이 등록된 델라웨어에서는 상장 이후에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론의 주장이 이해가 가는 반면, 여기에 또 반하는 의견에는 트위터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 지분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분이 20%도 안 되는 머스크를 해고할 수도 있고요. 머스크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분을 높여서 고부상 패키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겠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가 이 문제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며, 모든 AI 계획이 테슬라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모든 AI 이니셔티브가 도조에서 옵티머스, FSD, 로보테시 등 현재 테슬라 내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것이 우리의 낙관적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사회와 머스크가 향후 3에서 6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구성원들과 가깝고 이사회에도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론이 바라는 바대로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번 주 열릴 4분기 및 2023 실적 발표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 예정입니다. Q&A 시간에 경영진이 응답할 질문을 주주들로부터 미리 수렴하는데, 상위 질문들 가운데 이 문제가 포함됐거든요. 소매 주주들 탑 질문에는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25%를 요구하며 테슬라 외부에서 AI 및 로봇을 하는 게 낫다는 발언을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 질문에는 새로운 지분 보상 계획 대신에 테슬라가 XAI 및 또는 스페이스 X를 인수하여 일론의 비즈니스 의결권을 높여주며 테슬라에는 추가적인 AI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머스크도 참석할 예정이라 직접 답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사실 다른 경영진의 답은 좀 큰 기대가 없는데 응답은 뻔할 것 같아서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고요. 앞서 잠깐 말했지만 도대체 왜 아직까지 새로운 보상 패키지가 정해지지 않았냐면, 현재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 소송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초 테슬라 주주 토르네타가 일론 머스크와 이사회를 상대로 머스크의 2018년 급여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인데요. 그의 주장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현재보다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이사회가 급여 계획 승인 투표 이전 주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머스크가 이사회를 통제하고 테슬라 법무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급여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스크에 부여된 옵션 무효화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머스크 측은 앞서 보았듯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고, 머스크는 직접 자신의 시간 절반 이상을 테슬라에 할애했다고 변론하기도 했으며, 이사회 변호사는 보상 계획에 대한 공개가 정확했고 생략된 세부사항은 일반 주주에게 중요하지 않고 델라웨어 법에서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초 최종 재판 변론이 진행됐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불어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또 다른 주주파생 소송이 진행됐는데, 테슬라 이사회 구성원들의 보상이 2017년 이후 부적절하게 상당히 지급되었다며 2020년에 디트로이트 경찰 소방퇴직 시스템이 일론을 포함한 12명의 테슬라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작년 7월 상당한 주식 및 현금 반환으로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이사진들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불확실성, 위험부담 및 추가 소송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가 앞서 머스크의 급여 소송 재판도 담당 중인데, 혹시라도 이사회가 패소하면 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 억울해도 합의를 잘 한 것 같아요.
이 판사가 승인하면 끝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복병이 생겨서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원고 측 4개 로펌이 말도 안 되는 수수료 2억 2,900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이게 시간당 비용으로 따지면 10,000불 이상 1,300만 원이 넘어요. 테슬라는 과도하다며 지난 10월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급여 관련 소송 2건이 현재 모두 진행 중이므로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는 최소 몇 달은 더 지나야 본격 논의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밖에 일론 개인의 주택을 짓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정황으로 몇몇 기관에서 조사 중인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건 관련 추가 보도가 나오면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머스크의 새로운 급여 보상 체계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테슬라 주가에는 이 AI 프로젝트가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테슬라 외부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요. 머스크가 있어도 리스크라고 하고 없어도 리스크라면 뭐가 진짜 더 큰 리스크일지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관련된 후속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어닝콜 영상과 또 이후 진행 상황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